자, 이제 요 뒷타임에서는요, 오늘 이제 확률 통계, 오늘 첫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일단 물론 확률 통계를 아마 2학년 때 공부를 한번 한 경험이 있어서 알겠죠? 뭐 중요한 내용은 당연히 다 정리해드리겠지만 점검 위주의 정리가 될 것이고 알겠죠?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를 진행할 건데, 잠깐 이제 또 여기 단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첫 단원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확통 파트는 크게 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첫 번째가 이제 뭡니까? 순열과 조합. 그 다음에 2단원이 확률 파트, 3단원이 통계가 됩니다. 통계. 알겠죠? 쌤이 그 미적분 원이나 수학도 할 때 중간중간 이제 확통 얘기가 나오게 되면 항상 하는 얘기인데, 어디가 어렵다고? 여기요. 아마 수능 때까지 순열조합은 쌤, 아우, 저 완벽합니다. 그런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여기는 어려워. 근데 여기 어려운데 그렇다고 뭐 개념을 잘 이해되고 개념 쪽이 아니야, 얘는. 알겠죠? 이 순열조합은요, 경험 쪽입니다, 경험.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문제 많이 푼 놈이 장땡이 아니냐, 알겠습니까? 문제 많이 풀어야 돼요. 문제를 많이 풀고, 물론 풀이만 하는 건 의미 없겠죠? 내가 푼 문제에 대한 어떤 연결성, 내가 자주 틀리는 유형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경험치가 너무 많이 필요한 단원이에요.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유형화를 시킬 수는 있으나, 유형을 정리하면 당연히 뭐 문제 유형도 있겠지. 그건 정리는 되는데, 어떤 새로운 문제 던졌을 때 어떤 유형인지 캐치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거의 다 실생활 적용 상황 아니야, 상황들이. 그러니까 모든 막 이상한 상황도 다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너무 다양하게 펼쳐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정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요 놈이 이제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힐 놈이 될 수 있고, 알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뭐 선배들 중에서 확률 통계가 진짜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은 다 여기야, 여기. 알겠죠? 그리고 가끔 통계를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통계가 어려운 친구들은 이제 뭐 졸업한 친구들을 기준으로 얘기해드리면요, 독학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통계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면 통계는 이렇게 욕심을 버려야지 풀이가 쉬워지는 파트거든요. 근데 독학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수학은 이제 모든 걸 이해하고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뒤로 가면 이해가 사실 안 돼요. 알겠죠? 그냥 상황만 체크하고 풀이만 하는 거야, 그냥. 이게 수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뭐 적용 연습 정도?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욕심을 버려있지 못하면 통계가 어려워지는 거야. 알겠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가볍게만 접근하면 통계는 정말 쉬워요. 그래서 요 두 단어는 사실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 통계, 통계 파트가 어려운 파트, 확률 통계가 어려운 건 얘야, 얘. 알겠죠? 그리고 이게 또 뭐 선배들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가 또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게, 여러분 때부터 교육 과정이 바뀌니까 선생님이 자꾸 비교를 좀 많이 해드리는데, 작년 고3들은 이걸 얘네들은 순열과 조합을 하고 배우지 않았어요. 왜냐면 작년 고3들은 고1 때 순열 조합을 배웁니다. 그러면은 고3 때 경우의 수의 일부를 배우거든요. 뭐만 배우냐면, 아마 단어는 좀 이해를 할 거니까, 고3 때는 중복 조합만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항 정리를 배워요. 그러니까 조합의 활용들만 배우는 거죠. 그러면은 작년 고3들에서 특히 문과 학생 기준으로 가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나왔어. 걔네들 100%의 문제야. 경우의 수를 질문할 수 있는 파트가 수능 범위에서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경우의 수가 별로 어렵지 않았던 거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번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 문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제 범위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뭐 순열도 있고 조합도 있고, 조합 안에 뭐 중복 조합도 있고, 뭐 중복 순열도 있고, 분할 분배도 있고, 내용이 얼마나 많아진단 말이야. 순열하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든지 원순열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럼 유형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는 경우의 수가 문과 친구는 되게 쉬웠을 건데, 왜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오면 다 얘야 그냥 얘로 때려 맞추면 막 풀려 그냥.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그 작년에 수능 본 친구들 말고 그 전에 봤던 교육 과정에서는 또 경우의 수가 통째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다시 부활이 됐다 보시면 되고, 이런 교육 과정 상태에서는 아유, 이 문제 어렵습니다. 네, 미리 겁을 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풀이할 때 어렵다 하더라도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 마찬가지야. 알겠습니까? 쌤도 학생들 많이 보잖아. 다 마찬가지. 어려워해야 돼. 알겠죠? 그리고 어려울 수밖에 없고. 내가 물론 뭐 선생님 당연히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공부한 거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진 않을 거잖아요. 나도 강사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강사 뭐 초반에는 막 열심히 공부했을 거 아니야. 뭐 유명한 선생님 인강도 듣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때 내가 준비할 때도 제일 어렵던 게 경우였어요.
그리고 이거 내가 경우의 수가 어렵다는 얘기를 또 얘기해주기 위해서 또 한마디 해드리면 보통 이제 강사들도 이렇게 뭐 이렇게 주 강사가 있고 막 보조 강사 있고 이런 가르치는 작업들을 한단 말이야. 뭐 사수, 부사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 강의를 하나씩 맡길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원을 강의해라, 뭐 수투를 강의해라, 미적분투를 강의해라 이렇게 강의를 맡길 거 아니야. 제일 마지막에 강의를 맡기는 그 강사가 아, 이 정도 연차가 되면은 수업을 좀 할 거니까 너가 이제는 이 강의를 한번 해봐라 라고 투척을 하는 강의 중에 제일 마지막이 얘야. 순율조합 강의를 딱 정확하게 잘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제 확실히 연차가 좀 될 거예요. 그 정도로 강의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파트예요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 이게 어렵다고 막 투덜투덜 되지 말라는 겁니다. 알겠죠? 누구나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문제 많이 풀어야 돼. 그리고 쌤이 수학2나 그 미적분 1 같은 경우는요. 수능을 대비한 학생과 내신을 대비한 학생이 풀어야 될 문제집이 좀 다릅니다. 고3들은 물론 수능형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학교에서도 그걸 하니까. 근데 고2 친구들은 수능형 문제집을 풀 필요는 없어요. 수학2나 미적분 1 같은 걸 고1, 고2 친구들이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능형 교재를 푼다 그러면 오바죠. 그건 모의고사 준비하는 거지. 내신을 준비할 때는 내신형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확률 통계 파트만 유독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알겠죠? 뭘 풀든 다 도움이 돼요. 집에서 굴러다니는 확률 통계 문제들 있지? 뭐 교과서 마찬가지야. 뭐 단계적으로 풀고 싶으면 교과서나 기본 개념서부터 차근차근 푸세요. 다 푸세요 그냥. 알겠죠? 그러면 확률 통계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100점 받는 친구는 수능도 거의 다 맞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문제 난이도는 수능이 어렵겠지만 유형이 바뀌지도 않고 패턴도 바뀌지 않아요. 똑같아 그냥 문제들이. 오케이? 그렇게 아시고 이 순열조합은 문제를 좀 많이 풀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세요. 그리고 다행히도 순열조합은 그렇게 어렵지만 확률이나 통계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확률을 풀기 위해서는 그 순열조합에 나오는 경우의 수가 당연히 쓰이죠. 근데 순열조합에서 쓰는 그 경우의 수의 난이도 수준이랑 확률에서 갖다 쓰는 경우의 수의 수준은 다릅니다. 알겠죠? 확률에서는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아요. 그냥 경우의 수 본연의 문제가 어려운 거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경우에서 지금 1단원인 오늘 순열조합을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건데 물론 단원명이 순열과 조합이기 때문에 쌤 이렇게 쓰지만 뭐 쉽게 얘기하면 경우의 수인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파트를 또 분리를 해드리면 기본적인 경우의 수 라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공식을 사용하는 진짜 순열 조합 파트가 있는 거죠. 뭐 NCR 쓰고 NPR 쓰고 NPEC 쓰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 사용하는 파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걸 엮어서 응용 문제들 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네, 원순열이네, 중복순열이네, 중복조합이네 뭐 분할 분배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파트들 연습도 막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순열조합이 잡히는 거고 활용 파트가 이제 뭐 이항 정리나 분리는 그거는 경우의 수 문제는 아닌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오늘 정리할 내용은 일단은 경우의 수의 기본적인 이론부터 체크를 해야 되지 않으십니까? 이 경우의 수라는 말은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2학년 때 들어본 바가 있을 거니까. 알겠죠? 우리가 배우는 이 경우의 수라는 건 일단 이런 거죠.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여기서는 시행이라는 용어를 쓰죠.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어떤 시행에서 관찰 가능한 모든 가지수를 따지는 게 경우의 수의 뭐 기본적인 뭐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뭐 이런 거야 잘 알고 있겠지만 뭐 주사위를 한 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6가지 뭐 이런 것들 그죠? 동전은 앞과 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초등학교 때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의 수 어떻게 풉니까? 직접? 그쵸. 직접 접촉 헤아린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헤아린다. 하나하나 적어야 되는 거지. 알겠죠? 고3들이 푸는 경우의 수 중에서 진짜 문제가 어려워. 그런 문제예요. 물론 다 적는 건 아니야. 어느 정도 적는 게 필요하고 어떤 거는 공식도 필요하고 융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데 이걸 적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물론 적는 거야 뭐 잘 적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준으로 적어야 돼. 중복되면 돼. 중복되지 않기. and 빠짐없이 적어줘야 되는 거죠. 빠짐없이.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단순한 거야. 적으면 되는데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쌤이 이제 기준을 잘 세워라라고 얘기하는 기준. 이 기준 세우는 작업이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걸 잘하는 친구들이 경우의 수를 잘하는 거예요. 문제 줬어. 뭐 어떤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 문제를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측정할 거냐라는 거죠. 뭐 홀짝 문제, 뭐 홀수인 거, 짝수인 거 이런 걸 수도 있고, 숫자 문제면 작은 수부터 큰 수까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 다양한 상황들 중에서 이걸 얼마나 잘 세우냐가 경우의 수의 시작을 잘 하고 못하고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세우든 사실 풀이는 가능하겠죠. 중복 없이 빠짐없이 구하면 되니까. 근데 기준을 어떻게 세우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정말 어려워지는가 아니면 정말 쉬워지는가 그 모든 걸 만드는 게 다 얘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는 작업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초딩 때와 중딩 때 정리했던 고배 법칙, 합의 법칙 이런 게 이제 기초 이런 거죠. 경우의 수에. 그 얘기를 쌤이 이제 and와 or 또는으로 얘기해 드리는데요. 얘 두 가지 개념이 이제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이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때 쌤이 경우의 수의 입장만 잠깐 얘기해 드리면 봐봐. and는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연산이라고 표현하는데 and는 둘 다 만족해야 되는 거 맞죠? 경우의 수 입장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2에서 12가지 이렇게 하잖아. 그치? 이렇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곱셈의 연산자를 쓰는 거 맞죠? 그죠? 그러면 이걸 그래서 왜 고배 법칙이라고 그러잖아. 그지? 둘 다 던질 거면 곱해라 뭐 이런 거잖아. 그지? 또는 뭘로 합니까? 보통 합의 법칙이라서 덧셈으로 많이 하는데 이게 뭐 쉬운 문제랑 상관없는데 우리가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는의 개념을 합집합으로 보셔야 돼요. 항상 경계해야 돼. 겹치는 게 있는지. 알겠죠? 이게 개수를 따지는 거니까 우리가 왜 합집합에 의해서 어떻게 구합니까? 각각을 더해서 교집합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는 나오면 무조건 합집합.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그 다음 마지막에 또 요런 예고. 이 적어도라는 문제가 나오는 문제가 있죠. 그죠? 사실 근데 적어도가 나오면 6건이다. 뭐 이렇게 푸는 식으로 있는데 고딩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적어도 문제가 나오면 6건을 풀면 돼. 근데 고등학생들은 사실은 이걸 기준으로 가면 안 되긴 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상황을 체크해야 돼. 나한테 어떤 문제를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줬는데 내가 따지다 보니까 뭐 예인 경우 생각보다 많은데? 그러면 6번을 생각하는 거야. 반대말이 뭐지? 얘는 구하기 편하네? 그걸 스스로 판단하고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문제에 적어도가 있네 없네 그딴 거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정말 실전 문제라면 그 6번을 푸는 문제를 적어도란 말을 안 쓸 거예요. 일부러라도. 알겠죠? 오히려 6번은 풀 필요가 없는 문제를 적어도란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말보다는 어쨌든 이 전체에서 6번을 빼서 푸는 풀이법도 존재한다는 거 그냥 체크만 해봅시다. 이건 체크만. 알겠죠? 그런 문제 나올 때마다 쌤이 얘기만 할 테니까 그때 용어를 이렇게 체크하면 말 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적어도란 말이 있다고 6번 이런 건 아니야. 이제 상황을 체크해. 그리고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란 말이야. 6번은 가야 되는 게 좋을지 그냥 가는 게 좋을지. 알겠죠? 그거는 판단하에 들어가 주세요.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의 수가 아마 한 번의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 쌤 미리 얘기해드리면요. 문제를 푸실 때 학생의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너무 이 생각이 깊어지거나 고민을 많이 해버리면 경우의 수 실력을 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가볍게 생각하세요. 틀려도 되니까 자기가 드는 생각대로 계속 풀이를 진행하세요. 그럼 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풀었어. 얘가 시키는 대로 내가 따졌단 말이야. 답이 나왔어. 틀린 거야. 그러면 내가 푼 풀이 있죠. 그게 왜 잘못된 풀인지를 배워야 돼. 분명히 여러 번 푼 풀이가 답이 잘못됐다면 둘 중에 하나야. 중복을 했던가 뭘 빠뜨렸겠죠. 틀린 이유는 둘 중에 하나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가 알려주든 뭐 쌤이 알려주든 내 풀이가 뭘 빠뜨렸고 뭐가 중복됐는지를 누군가 들어야 돼. 그 듣는 순간순간마다 실력이 는다 보시면 됩니다. 자기 풀이 버리시고 그냥 쌤이 풀어준 거 따라 풀면요 어차피 실력 안 늘어요. 한계가 뚜렷해. 그 수능이 어려운 문제 못 맞춰. 자기 풀이를 지를 수 있어야 되니까. 알겠죠? 얘가 얘기한 대로 뭐 맞는지 아닌지 감이 좀 애매한데 그냥 질러. 자기 생각도 풀어. 그 다음에 그 풀이 가지고 이제 오류를 잡아야 돼. 이게 왜 잘못됐는지 알겠죠? 아마 그때는 쌤이 많이 필요하겠죠. 나한테 그걸 들고 와야 돼. 아니면은 내가 풀이만 보여주는 걸로 가지고는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안 늘어. 알겠죠? 뭐 기본 유형은 적용되겠죠. 하지만 실력이 절대 안 늡니다. 여러분들 문제 많이 풀면서 그걸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나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돼야 돼.
특히 순혈조합 파트너 알겠죠? 혼자 이러고 공부하지 마. 최소한 나한테 오기 그러면 친구한테라도 물어봐. 야 이거 왜 잘못된 거야? 물어봐. 그거 설명해줄 친구가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 거를 오류를 잡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꼭 그렇게 공부하세요. 그러고 나서 기본 유형 정리한 다음에 이거는 혼자서 공부할 수도 있어. 문제 막 풀면 돼. 물론 누군가 오류를 잡아줘야 되겠지만 그 작업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알겠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부터 이제 살짝 몇 개만 한번 풀면서 이 기본적인 경우의 수 문제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가보시죠. 일단은 뭐 이런 문제는 여러분 교과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풀어보시고 아마 여기는 쌤이 유형을 정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설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문제를 풀면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뭐 수학적인 개념적인 증명 이런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돼. 내가 하는 건 다 풀이 보여주는 것 뿐이야. 틀을 잡아주는 거죠. 풀이에 대해. 자, 쌤은 요거 뭐 2번부터 가고 있어요. 2번 보시죠. 단순한 문제이긴 하지만 또 문제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시죠. 자, 부산에서 서울을 왕복하는 어떤 열차는 중간에 대구, 대전, 수원에서만 정차한다. 자, 일단 부산에서 서울로 왕복을 하는 열차인데요. 대구, 대전, 수원에서만 정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각 역에서 발매하는 승차권에는 출발역과 도착역이 동시에 표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출발하는 거랑 도착하는 게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표에서. 예를 들어 부산에서 수원으로 가는 열차라면은 부산, 화살표, 수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여기 출발, 여기 도착인 거지. 그랬을 때 5개의 역에서 준비해야 되는 서로 다른 승차권의 종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그럼 봐봐요. 지금 부산에서 서울로 왕복하는 상태에서 그죠? 이렇게 출발역과 도착역이 적혀있는 상태에 승차권 만드는 거 맞죠? 그러면 총 몇 개의 승차권을 만들어 놔야 되냐라는 거 맞죠? 그죠? 왕복표는 없답니다. 그럼 일단 해봐야지 뭐. 부산 쉽게 적으려면 뭐 A, B, C, D, E가 치겠습니다. 알겠죠? 파악하기 쉽게 A, B, C, D, E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A역에서 준비해야 되는 건 뭐지? 몇 가지? A에서 B로 가는 거, C로 가는 거, D로 가는 거, E로 가는 거. 그죠? 몇 개 준비하면 돼? 4가지. 그죠? 적어봐야지 뭐 이렇게. 물론 다 쓸 필요는 없지만. 그죠? 또는 B에서 몇 가지? 일단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이 막 들어갔거든요. 내가 너무. 잠깐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일단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쌤이 요렇게 가는 방향부터 정리할게요. 첫 번째. 그죠? 두 번째는 요렇게 가는 거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올라갈 때 필요한 표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내려올 때 표가 필요할 거니까. 그러면 올라갈 때는 요거 부산역에서 준비할 게 뭐야? B에 도착하는 거, C에 도착하는 거, D에 도착하는 거, E에 도착하는 거죠? 총 몇 개? 4가지가 있겠죠. 또는 B가 준비할 거 뭐야? C, D. 이거 3가지인 거죠. C는요? 2가지. D는요? 1가지. E는 준비할 거 없고, 그죠? 반대로 갈 때는 E가 준비할 게 몇 가지고요?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10가지를 준비해야 되고요. 이렇게 맞나? 그죠? 여기서 10가지. 총 몇 가지입니까? 20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뭐 이 정도로 그냥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뭐 이런 건 그냥 기본적인 경우의 수 문제라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마찬가지로 그냥 쭉 푸는 문제라서 선생님 뭐 딱히 보여드릴 게 여기는 없고요. 사실은 여기는 유형적인 정리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신 다음에 선생님 풀이로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이쪽은 기본적인 경우에서 얘기들이라 한번 진행을 여러분들이 해보신 다음에 내가 풀어드리고요. 난 다른 문제 좀 헷갈리는 문제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하나 가보시죠. 5번. 질문 나오는 거긴 한데 5번 문제 하나 가보시죠. 보시죠. 이런 건 고배법칙 문제긴 한데요. 세 주사위 A, B, C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온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그러면 A랑 B랑 C랑 지금 3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한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하나당 몇 가지야? 1부터 6까지. 일단 6가지 있는 거 맞죠? 그 중에서 곱한 게 뭐가 되는 거?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맞습니까? 그럼 지금 내가 이 A, B, C의 숫자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눈은 뭐가 되는 거야? 홀수냐? 짝수냐를 가지고 봐야 되겠죠. 얘가 1이냐 2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홀이냐 짝이냐가 중요하잖아. 지금
기준이 짝수니까. 그러면 어떻게 곱해야지 짝수가 나오는 거죠? 일단 큰 기준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첫 번째 어떤 경우예요? 짝, 짝, 짝 이면 되는 거죠. 그죠? 또는 두 번째 뭐야? 짝 몇 개? 두 개의 홀 하나. 그죠? 근데 이런 경우 몇 개 있어? 홀이 여기 있는 경우, 홀이 여기 있는 경우. 그죠? 적다 보니까 너무 많죠? 이럴 때 뭘 떠올리는 거야? 여사건이요. 그냥 그게 잡혀있으면 되는 거야. 일단 경우에서 그냥 풀려고 하는데 내 예상보다 너무 많이 가니까. 그럼 얘의 반대말이 뭐야? 즉 여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사건이 뭐야? 세 개의 홀이 뭐가 되는 거야? 홀수가 되는 경우에서 따져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려면 뭐밖에 없어? 그렇죠. 홀밖에 없잖아.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거 6건 문제는 거야. 기준은 이렇게 가는 거지. 직접 풀다가 잠깐만 너무 많은데 아하 반대로 가자 이 말이죠. 그러면 전체에서 뭘 빼면 돼? 다 홀수 나오는 걸 빼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봐봐. 주사위를 3번 던지는 거 맞죠? 전체의 경우에서 몇 가지입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 6에 3승이 되겠죠. 그죠? 빼기 A가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홀수 몇 개 있어? 3개. 1, 4, 5. 그죠? 3가지. B도 3가지. C도 3가지. 얘가 답이겠죠. 알겠습니까? 보통 여사건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란 말을 던지는 게 아니라 풀다 보니까 여사건을 이용하자. 이런 판단을 스스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문제를 진행해서 한번 풀이를 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은 D로 넘어가서 요 문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경우에서는 그래요. 특히나 이 기본 경우에서는 뭐 선생님이 설명해 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지금 푸는 그 상황을 좀 더 체크하고 싶은 게 더 강한 상황이라 이쪽은 뭐 풀어온 다음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유형 얘기할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도 질문이 워낙 많이 오는 문제라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는 것 뿐입니다. 요거 하나 가보시죠. 16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씨름대회에서 2명씩 8개 조를 편성하여 조별로 한 번씩 경기를 하여 승부를 가린 후 이긴 선수는 이긴 선수끼리 2명씩 4개의 조로 경기를 하여 8위 이상의 순위를 정하고 진 선수는 진 선수끼리 2명씩 4개의 조를 편성하여 9위 이하의 순위를 정한다. 이와 같이 1위부터 16위까지 순위가 결정되기 위한 모든 경기 수를 구하시오. 단 무승부는 없다 이 말이네요. 자, 지금 상황을 좀 체크하면은 16명의 선수가 있는데, 그죠? 첫 번째 2명씩 8개의 조를 편성해서 게임을 치릅니다. 그러면 일단 제일 처음 몇 번의 경기를 하는 거야? 2명씩 8개 조가 있으니까 8번 경기하겠죠? 그러면 이긴 놈들이 8명 나올 것이고 진 놈들이 8명 나올 거 아니야. 이긴 놈 8명끼리도 어떻게 하는 거야? 2명 짝지어서 경기를 시키고 진 8명도 2명 짝지어서 경기를 시킨다라는 거야. 왜? 지금 순위를 1위부터 16위까지 다 만들고 싶다라는 거야. 이 토너먼트 샥 시키는 거지. 그랬을 때 총 경기를 몇 번 해야 되냐라는 거죠. 물론 이런 거 뭐 공식이라든지 무슨 뭐 그 우리가 배웠던 뭐 이상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봐야죠.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봐봐. 일단은 8번 게임을 했을 거 아니야. 맞나요? 그러면은 이긴 놈들도 있을 것이고 진 놈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긴 놈들 몇 명? 8명이 나오겠죠. 총 16명이니까. 진 놈들도 6명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순위를 만들기 위해서 이긴 놈끼리 또 막 게임을 할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게임을 막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진 8명을 순위를 9위부터 16위까지 만드는 그 경우의 수나 얘네들은 1위부터 8위까지 만드는 경우의 수는 다 같겠죠. 그럼 굳이 얘는 따지지 말고 요거 한 개로만 진행을 합시다. 나중에 2배 하면 되니까. 됐습니까? 일단 8번의 경기를 가지고 일단은 요게 분리됐어. 그 다음 얘를 가지고 순위 만드는 것만 따져서 총 2배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가볼게요. 진놈은 나중에 따라와. 진놈이 여기 따라. 얘랑 똑같을 거니까. 그럼 이 8명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돼? 몇 번 게임 해야 돼? 4번 게임하는 거 맞죠? 4번의 게임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진놈들이 몇 놈? 이긴 애들이 4명. 진 애들도 4명 나올 거 아니야.
이해겠습니까? 물론 얘도 정리하면 같이 할까요? 진놈도 마찬가지로 이긴 놈이 4명, 진 놈이 4명 나오겠죠. 됐죠? 아, 근데 이쪽은 적으면 헷갈릴 것 같아. 얘는 나중에 2배로 하자 그냥. 알겠죠? 그럼 봐봐. 이긴 명 4명도 순위로 만들어야 되는 거 맞죠? 여기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몇 번 게임이야? 얘 하나당 일단은 2번의 게임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이긴 거 2명이랑 진놈 2명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4명 가지고도 2번의 게임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1 2번 할게. 이렇게 2번 더해서 얘들 여기도 이긴 놈 2명 진 놈 2명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얘 이긴 놈 2놈들에서 어떻게 하면 돼? 한 번 게임하면 되는 거 맞죠? 얘도 한 번. 맞습니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총 몇 번이야? 얘네도 순위가 가는 거. 4번의 게임이 더 필요한 거죠. 이해되겠나요? 그러면 다 나올 거 아니야. 얘 둘 중에 이긴 놈이 1등, 진 놈이 2등. 여기서 진 놈 둘이 했을 때 1등이 이긴 놈이 3등, 그 다음 4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 요 8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 게임의 개수가 몇 개예요? 4번. 4번. 여기서 또 4번. 맞습니까? 총 몇 번 한 거야? 12번의 게임을 한 거네요. 됐나요? 이건 수영도 그리기도 되게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 진 애들 8명도 몇 번 할 수 있겠어? 12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총 몇 번이야? 얘랑 얘까지 해서 제일 8번 했으니까 총 32번이니까 이러면 모든 그 순위가 밝혀지겠다라는 거죠. 네? 마지막 4번이 아, 이건 뭐냐면 봐봐. 여기서 이긴 사람 2명 나오고 진 사람 2명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긴 사람 2명, 진 사람 2명 있겠지. 이까지 게임 했으면 여기 적어놨어. 됐습니까? 그 다음 얘 둘이서 또 게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한 번, 한 번 총 4번 하는 거지. 그쵸? 그럼 순위는 여기서 게임해버리면 순위는 결정돼버리니까. 이해했습니까? 따라서 답은 얘다. 뭐 이런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그런 뭐 그냥 뭐 유형을 정리해보다는 좀 어려운, 그죠? 상황적으로 다 어려운, 알겠죠?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근차근 적어봐야겠죠, 얘는. 자, 그 다음 한 개만 넣어볼게요. 12번 문제입니다. 이게 색칠하는 문제가 원래는 이제 이게 여러분 나중에 13번은 풀어와 보시고 알겠죠? 보통 색칠하는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뭐 4가지 색을 가지고 여기를 칠해라 아니면 뭐 3가지 색을 가지고 여기를 칠해라 이런 거 할 때 뭐 여기에 뭐 3가지 그리고 나서 여기 2가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많이 칠한단 말이야. 근데 그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지만 요놈 잠깐 가볼게요. 얘는 무슨 문제냐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본 일반적인 색칠하는 문제는 여기 아마 13번에서 연습을 시켜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거 한번 풀어보시고 근데 많이 틀려오는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확인만 한 다음에 나중에 풀어드리고요. 그건 좀 일반적인 색칠하는 문제니까. 얘는 좀 독특해요. 12번을 보시면 얘는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림과 같은 모양의 종이에 서로 다른 3가지 색을 사용하여 색칠하려고 한다. 일단 색 3개를 고릅니다. A, B, C를 고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보겠습니다. 이웃한 사다리꼴에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하고 맨 위의 사다리꼴과 맨 아래 사다리꼴은 또 서로 다른 색을 칠합니다. 그때 5개의 사다리꼴에 색을 칠하는 방법을 설구하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문제가 이웃한 건 다른 색을 칠하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도 다른 색을 칠해야 돼. 요 체크된 부분 때문에 이 문제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선생님 여기에 뭐 셋 중에 하나 얘랑 다른 거 둘 중에 하나 얘랑 다른 거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엉켜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A를 칠했을 때 상황과 B를 칠하고 C를 칠하고 그 뒤에 뭘 칠했을 상황들이 다 골치 아프게 엮여있단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이때 이 문제를 또 그러면 그런 걸 따져가지고 뭔가 일괄을 처리하기 위해서 처음에 3개 그 다음 2개인데 2개일 때 얘랑 같은 색일 때 다른 색 막 이렇게 가버리면 얘는 못 풀어. 알겠습니까? 그냥 그걸 포기해버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 적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이웃한 거에 대한 조건만 있으면 그건 뭐 그냥 이렇게 일괄적으로 풀면 되는데 처음과 끝까지 조건이 껴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복잡해집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안 잡힐 거란 말이야. 다 적어야 돼요. 알겠죠? 그 색을 칠하더라도 이 조건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기 위해서는 번호를 좀 부여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 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1, 2, 3, 4, 5 정리를 잘해야 개수가 정확히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직접 색을 다 칠해버릴게요.
알겠습니까? 일단 1번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죠? A 아니면 B 아니면 C 맞습니까? 근데 사실 뭐 특정 색으로 조건이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1번에 A를 칠하고 그 다음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번에 B를 칠하고 그 다음 칠하는 경우의 수와 C를 칠하고 그 다음 칠하는 경우의 수가 같은 상황인 건 확실하죠? 그죠? 어차피 세팅은 똑같으니까 그 D는 좀 골치 아프니까 그러면 B와 C인 경우는 A인 경우를 구해서 3배 주면 되겠죠. 그 다음 갑시다. 1번에 A를 칠하면 어떻게 돼야 돼? 2번은 B, C가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자, A, B 칠했지? 그 다음 뭐 있어? 남은 거 A, C 그죠? 그 다음 여기는 B, A, B A, B 알파벳 순으로 가요. 됐습니까? 자, A, B, A를 칠했으면 이제 나온 게 뭐야? B, C 맞죠? 여기 칠수는 뭐야? B, C 이해되겠습니까? 여기는요? A, B 여기는요? B, C 여기는요? 뭡니까? A, G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A, B, A, B를 칠했으면 여기 뭐야? C 한 개밖에 안 되죠. 그죠? 이 상황들을 따라서 이제 여기가 구분되는 거죠. C를 칠했으면 여기 몇 가지? B 한 개밖에 안 되고요. 그죠? 여기가 A가 들어있으면 여기 몇 가지? B, C 두 가지가 나가겠죠. 여기는 A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제일 처음에 우리가 A로 시작했으니까 여기에 A만 아니면 되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리고 B로 왔으면 A는 안 되니까 C. 이해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얘는요. 여기도 봐봐. 쌤이 적으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A, B로 시작하는 거는 A, C로 시작하는 건 어차피 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 뒤는 거죠. 일괄 처리하죠 그냥. 여기 몇 가지야? 5가지 맞나요? 그지? 그러면 얘도 5가지. A일 때 몇 가지 총? 10가지. 이해되겠습니까? 답은 30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끝. 이 문제는 사실 풀이를 이렇게 잡아서 진행하면 그 뒤는 또 잘 푼단 말이야. 이 문제의 또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적을 생각을 하느냐 아니면 자꾸 막 이렇게 일괄 처리에 욕심을 부리느냐 그걸로 풀이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생길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일괄 처리를 도전해버리면 중간에 모순이 생겨버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 지상은 너무 복잡해. 그러면 아예 버리고 직접 적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해되겠나요? 그런 연습을 좀 시켜주는 문제가 여기 14번까지의 일반적인 경우의 수의 기초 문제들. 알겠죠? 그래서 문제 상황을 체크한 다음에 이걸 뭐 적든 아니면 하나하나 상황을 아까처럼 주사위 같은 경우는 얘가 나오는 6가지 곱하기 6가지 이렇게 고용식 사용 문제도 있었죠? 그 수준이 딱 이렇게 섞여 있을 거야. 알겠습니까? 이 문제에 맞는 상황에서 적절한 기준으로 도전을 해보시고 알겠죠? 그 뒤에 문제들은 조금 이따 풀을 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순열조합으로 들어가죠. 순열조합으로 들어가면 이제 좀 유형화를 시킬 수 있는 거죠. 요 전까지 문제들은 풀어오시고 풀이하겠습니다. 자, 방금 얘기한 그 문제들은 뭐 사실 내용적으로 뭔가 설명할 건 없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 경우에서 했던 그 기억보다는 뭐 지금 그냥 본인의 생각으로 풀어보시고 알겠죠? 그거 가지고 다음 시간에 풀이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이제 본격적인 순열 조합 파트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는 약간 기본적인 유형을 정리할 건 있어요. 근데 물론 실전 문제에서 만나면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니고서는 그런 기본적인 접근의 풀이는 좀 아니겠죠. 그지? 문제 풀 때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정리를 해야 될 게 이제 본격적인 순열과 조합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뭐 2학년 아마 기말 때 2학년 2학기죠? 2학년 2학기 때 시험 대비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알겠죠? 그 내용들 점검만 하고 바로 이제 그냥 풀이 유형을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기억을 살리는 시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순열과 조합을 들어갈 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순서는 퍼밀테이션, 그죠? 그 순열 파트와 그다음 컨비네이션, 조합 파트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하는데 쌤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분리를 하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세요. 뭐 내용은 다른 게 아니니까. 선생님은 이런 순열 조합 파트에 이제 공식적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항상 첫 번째로 할 거는 선택. 쉽게 얘기하면 조합이 먼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뭐 걔네들 나이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니까 알겠죠? 일단은 쌤이 NCR부터 정리를 하는데 NCR 요게 선택의 공식이죠. 사실 NCR이 무슨 뜻이죠? N개의 대상 중 몇 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죠. 맞습니까? 그죠? 요거는 NCR의 정의 그냥 뜻인 거죠. 얘 계산법은 다 알고 계시죠? 산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뭐 10C 2가 있어. 산수 어떻게? 10 곱하기 9 나누기 2패 2 곱하기 1 맞나? 뭐 10C 3 유빈이 기억나죠?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누기 3패 3 곱하기 2 곱하기 1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계산법은 이렇게 하는 거고 뜻은 이건 거지 뜻. 그죠? 이 계산과 뜻은 다른 거니까 그죠? 이 기호의 뜻은 얘입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일단은 많이 사용을 할 거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얘죠 사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질을 바로 적어버리겠습니다. 요거 NCR의 성질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NCR이랑 NCN- 요거 두 개 똑같은 거 그쵸? 왜 10C7 같은 거 구할 때 그죠? 얘를 바로 구하면 숫자 너무 많으니까 뭐로 바꿉니까 보통? 10C 그렇지 3으로 바꿔서 풀죠. 맞나? 얘는 뭐 그렇게 이런 성질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나열입니다. 나열. 이 나열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순열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순열. 보통 순열은 이렇게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쌤은 나열의 공식으로는요. 팩토리얼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팩토리얼이라는 게 이게 이런 뜻이죠. n개의 대상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n 빼기 이런 뜻이니까. 그죠? 물론 계산법이야.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 곱하기 점점점점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가는 거죠. 그죠? 요 두 개를 일단 기본 정리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교과서에서 배웠던 쌤이 이런 활용 문제들을 풀 때는요. NPR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그냥 쌤이 푸는 모든 문제에 NPR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푸는 거야. 왜냐면 뭐 여러분들이 쌤 수업을 들으면서도 NPR을 적당한 때 쓰는 건 상관없지만 가급적인 건 쓰지 않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면 NPR의 뜻이 뭐냐면 N개의 대상 중 뜻이 뭐였지 이거? R개를 선택하여 그죠? 그 R개를 나열까지 하는 경우의 수란 말이야. 그쵸? 이걸 왜 우리가 활용 문제 사용하지 않을 거냐면 사실 또 이과의 어떤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쌤, 이 문제는 NPR로 푸는 게 훨씬 편한데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당연히 뭐 쉬운 문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어차피 골치 아픈 거는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진행할 때 봐봐, 문제가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행위를 이렇게 합쳐버리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왜냐? NPR 자체가 봐봐, N개의 대상 중 R개를 선택하여. 이게 무슨 말이야? NCR을 해서. 그죠? 그리고 나서 R개를 나열해라. 이 두 개를 연결해서 만든 그냥 공식일 뿐인 거야.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문제를 분리할 때는 NPR을 하지 말고 선택할 거 선택하고 나열할 거 나열하고 그죠? 요렇게 풀자는 취지로 그냥 쌤이 얘기하는 뿐이고요. 그래서 아마 쌤이 풀이를 할 때는 얘는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계산법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NPR 산수는 할 수 있죠. 뭐 10P3 같은 거 있으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나오면 이렇게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계산법은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식이 나올 수는 있으니까. 근데 문제 풀이를 진행할 때는 굳이 사용하진 않을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요 기본 이론들 뭐 크게 정리할 건 없어요. 지금 계산법을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은 안 해도 되니까. 이해되겠죠? 요 공식들 실제로는 쌤은 NCR과 NPEC 두 가지만 가지고 아마 문제를 진행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그 다음 여기부터는 이제 유형 정리네요. 뭐 수학적인 내용 정리라기보다는 유형 정리인데 쌤이 첫 번째 얘기하는 거 뭐 기본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계속 유형 정리만 할 거야. 그럼 경우에서 끝난다 보시면 돼요. 이제 응용 문제도 나오는 거니까. 그 기본 유형들은요. 첫 번째는 이웃하는 경우. 그죠? 요거는 풀이를 다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한 문제 풀면서 얘기 좀 하시죠. 이웃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거? 16번입니다. 여학생 2명과 남학생 4명이 순서를 정하여 차례로 띠틀넘기를 할 때 여학생 2명이 연이어 띠틀넘기를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야? 여학생 2명을 뭐 해라? 이웃하라는 소리인 거죠. 그죠? 이런 거 어떻게 처리하죠? 일단 2명을 여자가 A, B가 있고 남자가 1, 2, 3, 4가 있다면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푸는 거야? 얘를 묶어 한 명으로 봐야지.
둘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다음에 그러면 쟤를 한 명으로 보는 거니까 몇 명을 놔야 되는 거야? 5명. 5패.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해줘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얘네들 자리 바꾸는 거. 그죠? 2패 이렇게 내주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요걸 뭐 그냥 유형화 시켜 적으면 뭐 이거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첫 번째 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묶어라. 두 번째 쌤이 여기 이 묶은 거 안에서 얘네들이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걸 쌤이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좀 웃긴 말이긴 하지만 그렇죠? 꼼지락거린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묶은 애들 안에서 걔네들끼리 이제 자리를 바꾸는 거. 알겠습니까? 그걸 그냥 표현한 것 뿐이니까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나오는 문제가 이웃하지 않는 문제 또는 교대로 세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죠. 이웃하지 않는 건 바로 예로 가볼게요. 보통 2명을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여사번으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풀지 않길 바라고. 왜냐면 2명만일 때만 6번이 가능해요. 이게 3명 이상 돼버리면 어차피 6번 안 되니까. 알겠죠? 그냥 얘는 이웃하지 않는 걸 따로 계산하세요. 얘랑 다른 문제긴 하겠지만 여학생들을 여자 2명을 이웃하지 않기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보통 이웃하지 않는 건 여자애들을 먼저 나열할 수는 없죠. 왜냐면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 사이 남자들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여자가 아닌 남자애들부터 나열. 그죠? 그러면 여자 마찬가지 A, B가 치고 남자는 1, 2, 3, 4가 치면 일단 4패 뭐 하는 거야? 남자 4명 나열. 그죠? 그러면 남자가 4명이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여자를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이사이에 여자 나열. 그러면 여자가 나열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개의 자리가 있죠? 사람 몇 명이야? 2명밖에 없죠? 그럼 뭐 해야 돼? 5개 중에서 여자를 집어넣을 2개의 자리 선택. 이해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여기랑 여기랑 나왔다 치면 여기에 여자 나열. 뭐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겠나요? 즉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치부해 버리세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첫 번째 나머지 집단 나열. 그리고 두 번째 사이사이의 나열. 이렇게 나열하시면 이웃하지 않는다든지 교대로가 해결되는 거죠. 교대로 문제는 약간은 다르지만 접근이 비슷해서 그냥 묶어놓은 것 뿐입니다. 알겠죠? 쌤이 교대로 문제 하나만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뭐 A, B 그냥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을 교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남자를 A, B, C가 치고요. 여자를 1, 2, 3이라 치겠습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한 집단을 먼저 나열하세요. 누구 나열할까? 남자가 나열하겠습니다. 3패. 그러면 A, B, C가 나열돼 있겠죠? 이렇게 한 가지적으로 보시고. 그죠? 여자를 어디 넣으면 돼? 사이사이 넣는데 아까랑 개념이 좀 다른 게 봐봐. 지금 사이사이가 4자리가 있는데 4자리 중에서 3개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나열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 얘 이렇게 3개를 뽑아버리면 남자가 붙어버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대로는 뭐 그 나머지 애들 나열할 때 상황이 약간 달라지는 것 뿐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리를 선택할 때 여자 3명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든가, 그죠? 또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즉 자리 선택이 몇 가지인 거야? 2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가지는 자리 선택, 거기에 여자 나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이 정도로만 그냥 챙겨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냥 묶어버릴게요. 일단 풀어본 문제들일 겁니다. 특정 조건이 있는 문제. 요게 뭐 보통 이제 그 교과서 유형어를 많이 보여지는 문제는 뭐 양 끝에 뭐 그죠? 문자 나열하는 거, 모음을 나열하는 거, 자음을 짝수 나열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양 끝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문제 있을까? 트라이앵글 막 이런 거 나올 때도 있는데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를 집어넣는 경우 뭐 이런 것도 좀 있죠. 그런 게 모든 문제에서 한 번씩 만나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문제들은 묶어서 그냥 조건부터 해결하자 뭐 이렇게. 요거는 말 그대로 간단한 기본 유형이니까 조건부터 해결하자. 요렇게만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뭐 이런 문제입니다. 뒤로 넘어가서요. 선생님은
20번을 넣을게, 20번. 여기서 아마 그 내신 대비했을 때 그때 느낌을 좀 잘 살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직까지는 다 내신 문제가 아니니까. 자, 지금 쌤이 네, 요 문자의 나이를 중요시하겠죠? 뭐냐면 S와 M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있는 것은 몇 개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요런 게 이제 사이에 문자 집어넣는 문제인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봐봐. 자, 지금 탑승 학생이 만들어놨는데요. 아무튼 S와 M 사이에 두 개를 집어넣는 순열 구하는 거 맞죠? 그 순열이라는 게 일렬로 세운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야? S와 자리 두 개, M 사이에 두 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이런 자리가 있겠죠. 그렇죠? 쌤 보통 이런 걸 진행할 때는 기본적인 자리 나열을 먼저 해놓고 문제를 풉니다. 알겠죠? 그래야지 안 헷갈리니까.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조건부터 해결하시죠? S와 M 사이에 두 개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죠? 당연히 S와 M은 아닐 것이고 문자 몇 개 있어? 4개. 4개 중에서 가운데 몇 개 집어넣는데? 2개. 일단 어떻게 해야 돼? 2개를 선택부터 해야 되겠죠. 4개의 S와 M이 아닌 4개의 문자 중에서 2개 선택. 그리고 나서 그 2개의 문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나요. 2패. 됐습니까? 예를 들어 T와 O가 들어다 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얘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묶으세요. 됐나요? 남아있는 게 이제 T, O 썼고 SM 있으니까 P와 A 남았을 거 아니야. 그지? 전체 나열 해야죠. 문자 몇 개? 3개. 3패. 그죠? 마지막에 뭐 해야 돼? 곱하기 2. 이 2의 의미는 뭐죠? 그렇죠. S와 M이 자리가 바뀌는 경우나 해야 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이런 거 뭐 그 경험을 좀 해봤던 유형들이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식을 적었을 때 내가 뭐 있는지를 알아야 돼. 경우의 수는 그래야 나중에 정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얘가 지금 뭐 한 거냐면 SM 빼고 나머지 4명 중에 2개를 뽑아가지고 가운데 집어넣었죠. 묶었어. 전체 나열 했고요. S와 M 자리 바꾸는 경우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건 이제 순열조합의 기본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그 기본 유형들 소개를 계속 좀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넘어가서요. 또 기본 유형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 자, 24번입니다. 이런 것도 아마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요거는 요 문제를 그 노트에 하나의 뭐 팁으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정노트. 알겠죠? 자, 지금 요 놈은 봐봐.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7개의 점이 있다. 이때 세 점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또 분명 경험이 어렴풋이 있을 겁니다. 뭐 지금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뭐 지금 공부하면 되니까. 그죠? 근데 분명 경험은 기억날 겁니다. 첫 번째. 잘 나오는 순서대로 할게요. 삼각형 개수 구할게요. 자, 삼각형 만들려면 점 몇 개 필요하죠? 3개. 총 7개죠? 7개 중에서 3개 선택한 만큼 삼각형이 나오겠죠. 여기서 뭘 빼줘야 돼? 그죠? 일직선 위에 점 몇 개 있어 지금? 4개. 이 4개 중에서 3개를 뽑은 거 삼각형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거 빼줘야지. 4, 10, 3, 6.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두 번째 문제. 쌤이 하는 게 이런 유형 정리해주는 거니까. 알겠죠? 기본적인 유형들. 이거 직선 문제도 가끔 나옵니다. 얘가 제일 잘 나오긴 하지만 그 다음 뭐 요즘에는 사실 수능에 이런 문제는 뭐 나오진 않을 거야. 알겠죠? 혹시나 하는 마음 정리하는 뿐이니까. 직선의 개수는 어떻게 돼요? 7개의 점 중에서 2개 선택. 그죠? 근데 뭘 더 빼줘야 돼? 4개 중에서, 다시 말하면 이 일직선 위에 있는 4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한 건 봐봐. 얘 둘을 선택한 직선이나 얘 둘을 선택한 직선이나 같은 직선이죠. 이 직선은 양옆에 쭉 가는 거니까. 그래서 4개 중에서 2개 뽑으면 빼야죠. 그리고 마저 뭐 해야 돼? 이걸 끝내면 안 되는데? 이걸 해줘야죠, 직선은. 왜죠? 한 개는 있어야지. 그죠? 맞습니까? 이게 한 개 있으니까. 약간 다르죠? 그치? 그 다음 또 굳이 또 내가 문제를 좀 만들어드리면 이게 점점 안 나오는 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만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선분의 개수 문제가 또 문제집에서 만날 수는 있어. 알겠죠? 선분의 개수는 이런 거야. 선분은 직선과 다르게 얘랑 얘를 선택하면 요거지. 그치? 얘랑 얘랑 선택하면 뭐야? 요거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성분은 끝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얘는 그냥 7C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뺄 게 없다는 거죠. 점이 다르면 성분이 틀리니까. 그 다음은요, 네 번째. 사각형의 개수까지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실력이야. 영어에서는 알겠죠? 많이 풀어. 사각형도 또 모 문제집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안 나온 순서, 안 나온 순서 알겠죠? D는 만날 일 없을 수도 있는데, 사각형은 이렇습니다. 점 몇 개 필요해요? 4개. 7개의 점 중에 4개 선택. 됐습니까? 여기서 빼야죠. 뭘 빼야 돼? 일직선 위에서 4개를 뽑은 건 의미 없고요. 4C4. 또 빼기. 그렇죠. 봐봐. 일직선 위에 4개의 점 중에서 3개만 선택을 하고요. 나머지는 얘를 선택했어. 그럼 얘는 사각형이야, 삼각형이야? 삼각형이죠. 요것도 빼줘야 돼. 즉 4개 중에서 3개 선택한 거. 그리고 나서 봐봐. 이거 3개 선택했다 치면 얘랑 삼각형, 얘랑 삼각형, 얘랑 삼각형. 그죠? 총 3가지가 있는 거죠. 이랬습니까? 요것들은 사각형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랬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도형 관련 문제는 이 정도가 있다라고 챙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 정리해 두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랬습니까? 도형 얘기하는 김에 쌤이 그것도 좀 해드릴게요. 도형 관련 문제. 우리 교재에는 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정리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워야 되겠죠? 이거 잠깐 지금 여기 뒤에 싹 펼쳤는데 선생님 교재에는 이게 이과는 지금 1과론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분필로 체크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숙제 내준 다음에 질문 나온 거 한 페이지 넘기니까 다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과 것들이 질문을 많이 했었구나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죠? 선생님 교재는 애들 질문한 게 체크만 돼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깜짝 놀랐어요. 지금 한 장 넘겼더니 빨간색이 다 있어가지고요. 질문이 많습니다. 알겠죠? 원래 그래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쌤이 내용 정리를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평행사변형 개수는 많이 해봤을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우리 평행선 4개랑 하나, 둘, 셋, 넷, 5개로 할게요. 내용 정리만 가볍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 개수. 이거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개념선이나 들어있어야 되겠지? 여기에 평행사변이 봐.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 뭐 이런 거 막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총 몇 개 있어? 세로로 된 직선 몇 개 있어? 4개. 중에서 몇 개 선택? 2개 선택하시고. 가로로 된 거 몇 개야? 5개 중에서 2개 선택.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물론 이걸 나중에 이렇게 뭐 선생님 이렇게 생긴 거 뭐 3줄에 4줄 뭐 이렇게 직접 따지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 나오면 얘기하고요. 어쨌든 요 문제도 하나 예시로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기억나나요? 원이스. 점이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이 8개의 점 중에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직각 삼각형의 개수. 두 번째 직사각형의 개수. 이런 것도 또 열심히 문제 푼 친구들은 만났을 거예요. 언젠가 만났을 겁니다. 문제집에서. 얘 어떻게 구하죠? 일직선은 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지름이죠, 지름. 이거 정확히 8등분 한 거 알겠죠? 얘도 지름이죠. 얘도 지름이고 지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봐봐. 직각 삼각형이랑 직사각형은 직각이 있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직각이 있다는 건 지름이랑 어떤 걸 연결하면 직각 나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봐. 둘 다 포인트는 이 지름이 포인트야, 지름이. 알겠죠? 그럼 봐. 직각 삼각형은 요걸 지름으로 했을 때 1개, 맞죠? 2개, 3개, 4개, 5개, 6개 맞습니까? 즉 하나의 지름당 얘를 빗변을 하는 게 몇 개야? 6개. 얘를 빗변하는 몇 개야? 6개. 즉 지름이 4개죠? 4개의 지름 1개당 6개씩 나오는 거죠. 이랬습니까? 요거는 이제 지름 개수. 이게 지름 주심. 알겠습니까? 그래야 직각의 수 나오니까. 겹치는 거 없습니다. 왜냐면 그 지름이 빗변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요. 직사각형 어떻게 하죠? 혹시 기억납니까? 저는 기억나요, 혹시? 직사각형. 그렇죠. 지름 두 개입니다. 아시겠죠? 뭔 말이냐면, 봐봐. 여기서 직사각형도 직접 이렇게 헤아릴 수 있긴 한데, 사실 알겠죠? 왜냐면 뭐 점이 8개밖에 없으니까. 점을 막 16개 줘버리면 못할 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면, 직사각형은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 이게 다 직각이잖아. 그죠? 그럼 이거 원에서 잡기 위해서는 요 대각선을 이었을 때 봐봐.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과 원 위의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대각선 그어버리면 이걸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과 원 위의 점인 거죠. 즉 지름 두 개가 하나 만나면 이게 하나의 직사각형 만들어주는 거지. 이게 직각들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지름이 몇 개 있어? 4개 있죠? 그 4개의 지름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알겠죠? 가령 예를 들어 얘와 얘를 선택했으면 이런 직사각형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랑 얘가 됐으면 이런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지름 2개 선택하는 경우의 수만큼 서로 다른 직사각형이 나와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도형에서 나오는 뭐 기본 유형들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 배우십시오. 비리그램 하시고 됐나요? 자, 남자 치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또 이제 여기 14페이지부터 문제는요. 여기 13페이지까지는 이런 기본 유형들을 좀 소개해놓은 문제라 보시면 되고, 그것들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보시고요. 14번부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이제 또 그냥 순열 조합의 일반적인 유형 문제들입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경험을 꼭 내가 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27번 같은 문제예요. 너무 싫어. 빨리 보세요. 이제 알겠죠? 뭐 풀이로 설명하고 풀이로 보여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2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뭐 예전 수능 기출 문제긴 한데 요 이후로 요런 유의 문제들을 많이 만듭니다. 여러분 아마 내신 때도 본 경험이 분명 있지 않을까라는 선생님이 생각이 들긴 하지만 가보겠습니다. 1부터 30까지 홀수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수를 택할 때 두 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뭐 요런 문제 봐봐. 1부터 30까지 홀수니까 사실 몇 개 안 되죠? 15개인데 1, 3, 5, 7, 9, 11, 13 뭐 쭉 가가지고 29까지 있겠지. 그죠? 일단 개수는 총 15개가 됩니다. 이때 지금 두 개를 선택해서 두 개의 합이 뭐가 되는 거? 3의 배수가 되면 찾는 거 맞죠? 이게 이런 유의 문제라는 게 뭐냐면 뭐 3개를 뽑을 수도 있고 2개를 뽑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걸 뽑아가지고 만든 합이 3의 배수, 뭐 4의 배수, 5의 배수 뭐 이런 문제야. 보통은 3의 배수 제일 잘 옵니다. 알겠죠? 요것도 물론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뽑으려 그러면 당연히 어려울 거 알겠죠? 그 경험은 한번 있어야 돼. 어떤 경험이 필요하냐면 당연히 이런 유의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겠죠. 이런 유의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이 15개의 숫자를 바라볼 때 여기 밑에다가 이걸 적어 놓습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먼저 구해 놓습니다. 이건 분명 경험이 있어야 될 거예요. 스스로 이거 생각해가지고 진행하기는 어렵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면 얘를 왜 쓰는지는 쌤이 풀이를 보시면 알 겁니다. 자, 1은 3으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1. 3은 빵. 5는 2. 7은 1. 9는 빵. 11은 2. 1. 마지막에 2. 맞습니까? 총 15개니까 이게 홀수를 그냥 나열만 한 거기 때문에 그 규칙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1, 빵, 2, 1, 빵, 2. 맞습니까? 그럼 결국 얘를 정리하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게 있고 2인 게 있고 빵인 게 있는데 몇 개씩 있는 거야? 얘가 몇 개? 5개. 얘도 5개. 얘도 5개 있는 거죠. 자, 지금 이 친구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기준을 뭘로 세운 거야? 문제는 이 기준으로 진행을 한 거야, 지금. 이게 풀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안 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 얘로 갔냐면, 결국 봐봐. 내가 지금 2개의 수를 선택해서 더한 거의 합이 3의 배수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봐봐. 예를 들어, 3으로 난 나머지가 1인 거 2개를 더하면 3의 배수가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우리가 숫자를 바라볼 때 이 나머지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봐봐. 첫 번째 3으로 난 나머지가 0인수 2개를 선택하면 이건 돼야 안 돼. 되죠? 3의 배수를 2개 선택한 거니까. 예를 들면 3
3이랑 9를 뽑았어. 둘 더하면 10이 아니야. 사용해서 되는 거죠. 또는 두 번째 봐봐. 두 번째. 나머지가 얼마인 거? 1인 걸 한 개 뽑았다면 나머지 한 개 나머지가 얼마여야 돼? 나머지가 2인 게 되는 거죠. 2인 거 한 개. 한 개 한 개씩. 왜? 3으로 난 나머지가 1이라는 건 30 묶었을 때 개수로 낱개가 한 개 있다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남은 하나의 수가 낱개가 두 개 필요하겠죠. 둘이 합쳐져가지고 3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뭐 5랑 1 같은 거 얘도 더하면 6 3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이 두 가지 상황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수를 선택만 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뽑는 순서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이건 조합으로 끝나는 문제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즉 그냥 한 개 한 개 뽑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조합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나머지가 영수수 몇 개 있어? 5개 있죠? 5개 중에서 2개 선택. 이해됐습니까? 얘는요? 나머지가 1인 거 5개 있죠? 5개 중에서 한 개 뽑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2인 거 5개 중에서 한 개 뽑아야 되겠지. 오케이? 그럼 얘는 10가지, 얘는 25가지, 곧 35가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 풀이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런 류의 문제들 다 순열 조합들이기 때문에요. 세이비 뭐 이런 것들은 풀이를 많이 할 필요까지 없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풀이를 한번 하나만 살짝 시켜볼까요? 29번. 요거 한번 보시죠. 평가 문제 한번 4점짜리인데요. 한번 진행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29번 문제 하나만 잠깐 풀고 풀이를 해드릴게요. 얘는 뭐 유형적인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대로 한번 이 조합과 나열을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알겠습니까? 요 29번 문제 하나 풀고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요건 정리만 하고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네. 1번이요. 왜 0인 거 2개 선택해요? 봐봐. 2개를 더해서 합이 3이 있으면 되는 거 맞지?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3의 배수인 거 뭐 9, 그 다음에 여기 15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2개 선택하면 둘 더한 게 3의 수 돼야 돼. 되죠? 그래, 그 얘기인 거예요. 나머지가 0인 수 2개를 선택하든가 아니면은 나머지가 1인 관계 선택하고 2인 관계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 둘이 합이 3이 될 거니까, 알겠죠? 그렇게 챙겨 들어가는 거고요. 이 문제는 쌤이 일단 그 풀이가 한번 선행이 돼야 되는 문제라 쌤이 보여드렸고요. 29번은 네,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고 내가 좀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봐. 쌤은 2분 29번입니다. 평가 4단계 보시죠. 쌤이 이런 문제를 풀이할 때 하는 조언은요, 그냥 본인 생각대로 막 풀어 그냥, 알겠죠? 그 얘기만 하는 건 없습니다. 너무 고심 많이 하지 마시고 29번 한번 풀어.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9번이나 31번이나 33번 이걸 왜 풀어보라고 했냐면 얘가 실제로 다 봐봐. 평가원 4점짜리 문제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냥 뭐 특정 유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순열 조합 문제를 툭 낸 거예요. 기본 유형을, 알겠죠? 다만 상황을 좀 복잡하게 만든 것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의심만 하지 않으면 뭐 풀이가 그렇게 어려워질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가보면 봐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영희, 철수 모두 6명의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려고 한다. 일단은 할머니, 할아버지, 조모, 조부, 부모, 1, 2 이렇게 있습니다. 구체화를 시키시고요. 이 자동차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이 그림과 같이 앞줄에 2개, 여기 2개. 그림이 더 헷갈린다. 비보 쏘니까 2개, 3개, 1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운전석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만 앉을 수 있고 조건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 다음 영희와 철수는 가운데 줄에만 앉을 수 있을 때 가족 6명이 모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얘는 얘가 시킨 대로 그대로 지어주면 돼요. 알겠죠? 일단 첫 번째, 운전석부터 먼저 앉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아빠랑 엄마. 2분 중에 1분 뽑아. 됐나? 여기 앉혔어. 부우라 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없고 있지. 됐나? 자, 5명 중에서 조건이 있는 건 누구야? 애들이죠, 애들. 이 1, 2를 먼저 앉혀야 될 거 아니야? 가운데 3줄 중에 2자리. 3개 중에 2개 선택. 거기에 나열을 해야죠. 앉는 자리 틀려질 거니까. 그리고 나서 애들 앉혔어. 남은 건
엄마랑 할아버지 할머니, 그죠? 자리는요 몇 개입니까? 3개, 3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렇게 쭉쭉쭉 진행하면 되고요. 그렇죠. 되겠습니까? 자, 유사 형태의 문제로 31번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답이 아주 되겠지? 31번 가보시죠. 자, 얘도 비슷한 문제예요. 알겠죠? 뭐 그런 유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 비슷비슷한 문제들입니다. 이게 그냥 순열과 조합의 그냥 일반적인 활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문제 보시면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뭐 조부, 조모, 부모, 자녀가 1, 2가 있을 때 6명의 그림과 6개에서 왔는데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같은 열에 이웃하여 앉고 아버지, 어머니도 같은 열에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지금 조부, 조모가 같은 열에 앉고요. 부모가 같은 열에 앉기만 하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은 선생님이 항상 먼저 하는 건 선택입니다. 선택. 무슨 말이냐? 어쨌든 조부랑 조모는 같이 앉을 거고요. 그죠? 부모도 같이 앉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이 열에 3명이 있기 때문에 뭐부터 할까? 자녀들부터 미리 짝을 지어놓자. 같이 앉게. 그러면 이 2명을 여기 나열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그냥 2패를 쓸게요. 1, 2, 2, 1 두 가지니까. 여기 1, 여기 2가 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지금 요 그룹이 같이 앉을 것이고 요 그룹이 같이 앉으면 되는 거 맞죠? 그때 이 그룹들이 1열, 2열인지 또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그룹을 나열. 2패 기준. 됐습니까? 그림은 나왔습니다. 됐나? 이제 열은 정해진 거 맞죠? 1열이라 치고 2열이라 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때 지금 조부, 조모는 이웃, 부모도 이웃인 거죠? 맞죠? 뭐야? 이웃하는 건 묻고 2패. 그리고 나서 꼼지락 2패. 그죠? 마찬가지로 부부 묻고 전체 나열 2패. 꼼지락 2패.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끝. 이해되겠습니까? 요런 뭐 답은 얘가 되겠네요. 이 무슨이냐? 64냐?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되겠죠. 오케이? 물론 쌤이랑 똑같이 풀한 얘기는 당연히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문제야. 뭐 여러분 생각대로 알겠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논리만 맞고 답이 맞으면 자기 방식이 맞다고 믿어도 돼요. 알겠죠? 근데 물론 진행했을 때 자기 방식으로 갔을 때 답이 잘못됐으면 이제 오류 잡아야지. 그 오류를 잡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풀이를 이렇게 풀어라, 저렇게 풀어라 이런 거 없어. 알겠죠? 여러분이 풀이가 있으면 답이 나왔으면 믿어 그냥. 알겠죠?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스스로 있을 때는 확인 안 될 거니까 답이 맞으면 그냥 잘 푼 거라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답이 맞는 문제까지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푼 것 중에서 답이 나오면 그냥 믿고 끌고 가세요. 요거 한 개만 더 해보죠. 답 그냥 일반 순열 조합 문제입니다.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함께 놀이공원에 가서 어느 놀이기구를 타려고 한다. 이 놀이기구는 그림과 같이 한 줄에 2개의 의자가 있고 모두 5줄로 되어 있다. 일단 남학생 2명이랑 A, B, 여학생 2명 1, 2 놀이기구 탑니다. 그때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짝을 지어 2명씩 같은 줄에 앉을 때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또 마찬가지 봐봐. A, B랑 1, 2가 먼저 지금 남자 1명, 여자 1명 같이 앉기로 한 거 맞지? 그럼 제일 먼저 선택부터 해놔. 짝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둘둘 짝을 지을 때는요, A, B 냅두고 1, 2를 이렇게 나열하면 되는 거죠. 또. 그죠? A, B를 자리에다 치고 1, 2랑 2, 1 두 가지잖아. 2패로 쓸게요. 그리고 나서. 됐습니까? 그럼 뭐가 결정된 거야 지금? 같이 앉을 친구가 지금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같은 줄에 앉으면 얘네들이 2개의 줄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5개의 줄 중에서 2개 선택. 됐나? 그리고 나서 뭐 여기랑 여기로 치겠습니다. 처음부터 끝. 알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이 2 그룹을 아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마찬가지로 이 그룹을 나열부터 해야 되겠죠. 뭐야? 이 그룹 나열이죠. 2팩.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자리 나열. 그죠? 2팩 2팩 들어가겠죠. 마지막 2팩은 남자애잖아. 앉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의 진행을 하면 상관없는데 자기가 쓴 식에 뭘 했는지 본인이 알아야죠. 내가 뭐 한 거냐면 남녀 이거 짝을 지은 거고요. 5개의 줄 중에 2개의 줄 선택. 그 두 줄 중에서 이 2 그룹 나열.
애들이 앉힌 게 아니라 위치만 측정한 거죠. 이렇게. 그 다음 각각을 나열해. 그리고 끝이 된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툭툭툭툭 이 하나의 행위당 하나의 식을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런 경우에서 문제들은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여기 있는 게 다 수능 기출 뭐 평가원 기출 문제입니다. 다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좀 해볼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런 거야. 여기가 만약 다 어려우면 보조 교재로 여러분들 그 뭐 교과서라든지 개념서라든지 그런 걸 한 번 더 풀어보면서 이걸 푸는 게 도움이 될 거고 알겠죠? 그리고 분명히 이럴 겁니다. 쌤이 다음 시간에 경우의 수 프린트 드릴 건데요. 분명히 이래요. 봐봐. 모의고사 문제를 쭉 풀어서 대충 모의고사 문제가 좀 해볼만 하구나 라는 느낌이 들 거야. 그럼 내가 여기는 평가원이랑 수능 기출이고 다음 주에 나눠드리는 뭐 교육청이나 뭐 사설 모의고사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걸 주지? 그러면 거기도 또 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런 거야. 왜냐면 이게 새로운 표현이 익숙해질 때쯤 되면 이미 경우의 수를 잘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익숙해질 수가 없을 거야. 특히나 모의고사의 문제는 너무 새로워 보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새로워 보이는 두 문제가 같은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것들은 선생님이 이제 풀이를 진행하면서 얘기를 할 거니까 일단 먼저 풀어와 주시고요. 이 경우의 수 숙제는요. 요 순열 조합까지 16페이지까지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시간 풀이하고 뒤에 있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과 원순열도 점검 좀 해드리겠죠. 그리고 프린트를 드릴 거니까 열심히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수고했습니다.